500년 동안 우리는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역사책도, 드라마도, 심지어 교과서조차 한 가지 진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군, 피 묻은 적상, 수만 명의 미녀, 할머니를 발로 찬 페류나, 그 이야기들의 출처를 파고들면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와 야사가 아닌 오직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연산군이라는 인간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500년 동안 감춰진 역사의 이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이런 역사의 진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10번째 왕으로 즉위한 연산군은 고작 1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닦아놓은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처음에는 나라를 무난하게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왕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살아숨고 있었습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는 언론기관의 신하들은 왕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설계된 이 견제 시스템은 뚝심 있는 왕에게는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판을 견디는 힘이 약했던 연산군에게 이 시스템은 자신을 끊임없이 옥죄는 굴욕의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행동을 기록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가 연산군의 눈에는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모욕으로 보였습니다. 왕좌의 막 오른 18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타인의 비판과 지적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적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세상. 그것이 연산군이 마음속 깊이 품기 시작한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는 연산군이 겨우 7살이었을 때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연산군이 복수를 결심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 묻은 적삼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야사일 뿐이며 실록이 기록한 사실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 없이도 연산군의 분노는 충분히 실제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남긴 상처는 견제받는 왕권에 대한 분노와 뒤엉키면서 연산군을 서서히 역사가 기억하는 폭풍의 눈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즉위 4년이 되던 1498년, 연산군은 생애 처음으로 신하들을 대규모로 죽이는 권력의 무서운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관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역사 기록인 사초에 실은 것이 이 피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역사 속에서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을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광 등의 신하들이 이 글을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낸 일에 빗댄 것이라 해석하면서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처형들은 무오사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오사화려 돈에 연산군은 왕이 작정만 하면 신하를 죽이고 억누를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의 실체를 처음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 번 맛본 권력의 감각은 연산군으로 하여금 더 강하고 더 완전한 권력을 향한 갈망을 더욱 깊고 강하게 키워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오사화로 신하들의 입을 막는 데 성공한 연산군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성박 사방 100리 이내에
광대한 땅에 금표라는 경계 표시를 세우고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왕의 사냥과 군사 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기 위한 광대한 사냥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표 안으로 들어온 자는 명나라의 법률을 임의로 끌어다 적용하여 가차없이 목을 베는 차명에 처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한글로 벽보를 몰래 붙이며 왕의 폭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즉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어명을 내렸으며 민간에 퍼져 있던 한글 서적들을 모조리 수거하려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오직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그 손자대에 이르러 왕을 향한 비판을 막기 위해 탄압받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보다 더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장면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임사홍이라는 인물입니다. 임사홍은 한때 잘 나가던 관료였지만 정치적으로 밀려나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연산군에게 직접 찾아가 어머니 패비 윤 씨가 왜 누구에 의해 사약을 받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고해 바친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인물들의 이름을 임사홍의 입을 공해 구체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력 복귀를 위해 왕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임사홍의 이 고작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숙청에 방아쇠를 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 제위 10년 예조판서 이세좌가 왕의 옷에 실수로 술을 엎지름,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 거대한 피바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원통한 죽음을 풀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정 전체를 향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전혀 가리지 않고 조정의 모든 반대 세력을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과 한명회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라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며 죽음조차 복수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사홍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다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긴 갑자사화는 조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피의 기록을 남겼고 그의 이름은 간신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연산군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 갈망해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침내 손에 넣는 듯 보였습니다. 조정 어디에도 감히 왕에게 맞서거나 충언을 올릴 신하다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완벽한 침묵의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연산군이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결국 역사의 기록이라는 잔인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수많은 기괴한 행적들은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요?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의 주역들이 직접 작성한 연산군 일기가 우리가 가진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정을 일으킨 세력은 왕을 쫓아낸 자신들의 행위를 정의로운 구국으로 포장하기 위해 폐위된 왕의 최대한 악마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긴 자가 기록을 쓰고 진 자는 그 기록 속에서 괴물이 되는 역사의 냉혹한 원칙이 연산군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선명하게 적용된 셈입니다. 연산군이 생마여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줄 정치적 지지 기반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훈구파의 기득권을 빼앗고 살인파의 충언을 혐오하며 조정의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린 연산군에게는 이제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반드시 끝을 맞이한다는 역사의 냉혹한 법칙이 연산군에게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신하들과 등을 돌린 백성들 사이에서 반정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더 이상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마침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즉위한 지 12년 만에 연산군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추대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믿었던 연산군은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스스로 모두 없애버린 탓에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폐위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었던 왕이 하루아침에 폐주가 되어 강화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왕은 적을 모두 제거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떠받쳐줄 세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정치의 냉혹한 진실을 연산군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줄 확고한 정치 세력을 갖지 못한 채 그는 조선의 국왕에서 폐위된 유배자로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연산군은 전염병에 걸려 31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왕이 너무도 초라하고 쓸쓸한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치세는 정식 실록이 아닌 연산군 일기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를 몰아낸 자들이 그의 기록을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연산군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맥락입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성격,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임사홍이라는 간신의 고자질, 그리고 왕을 끊임없이 옥죄는 조선의 견제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그가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된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와 맞지 않았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악용한 임사홍 같은 인물들이 그를 파괴한 것일까로?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포로 신하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휘두르는 붓 끝까지는 막지 못했던 것이 연산군이 마주한 비극적인 한계였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기록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며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산군이라는 인간의 진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